처음엔 뭐랄까 진짜 너무 잘해줘서 얘가 날 좋아하긴 하나 보다 싶거든요. 근데요, 좀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입 닫고 눈치 주고 감정 꺼내면 지는 무표정으로 보고만 있어요. 결국 당신 혼자 앵무새처럼 말하고 혼자 분위기 살피고 혼자 미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감정 내 알 바 아님,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 당신은 만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남자를 좋아하기에 이 남자 나한테 관심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애매하게 선 긋고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미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남자에게서 연락은 오는데 진심은 안 느껴지고 같이 있으면 좋은데 결정은 안 하니까 더 미쳐갑니다. 자, 오늘은 진심은 없는데 관계는 유지하려는 회피형 남자의 특징과 그런 쓰레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미치면 안 돼요. 그 남자가 미친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바로 가 보시죠. 먼저 회피형 애착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사랑받고 싶지만 상처받긴 싫은 사람들입니다.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에서 감정을 표현하면 거절당했거나 감정은 약한 거야 라고 학습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랑이 와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 연애는 피곤한 거야. 너무 가까워지면 숨 막혀. 실제로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 우리 굳이 관계 정의 안 해도 되잖아. 이 말 들어보셨다면 회피형 남자일 확률 80% 이상입니다. 회피형 남자들의 5가지 행동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한 감정은 일단 피하고 봅니다. 분위기 쌓여지면 잠수 타고 연락 끊어서 회피하죠. 예를 들어 당신이 우리 요즘 왜 이렇게 거리감이 있지? 라고 물어보면 회피남은 내일 얘기하자, 피곤하다,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 진짜 피곤한 게 아니라 감정적 대화를 회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는 하는데 감정은 안 꺼냅니다. 회피형 남자는요, 갈등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사과를 해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왜 그랬는지,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해피남은 그냥 내가 잘못했어, 됐지? 이런 식으로 피해버립니다. 이건 사실 사과가 아니라 감정 대화를 피하려는 회피성 마무리인 거죠.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빨리 이 상황 끝내고 싶다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리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겉으로만 툭 던지는 사과에 속지 마세요. 그건 감정 회피의 포장지일 뿐입니다. 가까워지면 밀어냅니다. 연애 초기엔 잘 다가오다가 감정이 진지해질 타이밍에 슬슬 태도 변화가 옵니다.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서 감정의 깊이를 무서워하면서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그리고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엔 더 멀어집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평소엔 어느 정도 감정을 주고받지만 기념일, 생일, 크리스마스, 발렌타인 등 관계의 상징이 있는 날만 되면 이상할 정도로 멀어지거나 갑자기 바쁜 척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날은 약속이 있어. 그런 거 안 챙기는 성격이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게 더 편해. 이런 말을 하면서 비겁하게 넘어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이벤트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기념일은 감정을 더 표현하고 책임을 다지는 날이기 때문에 회피형에게는 관계의 확정으로 느껴지는 무서운 날입니다. 명심하세요. 이때 상대가 뒤로 빠진다면 그건 당신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남자가 감정을 더 깊이 느끼는 게 두려워서일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혼자 결정하고 공유는 절대 안 합니다. 회피형 남자의 결정적인 특징은 자기 마음을 잘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민도 혼자, 결정도 혼자, 속마음도 벽처럼 꽉 막혀 있어요.
갑자기 연락 두절되거나 이직, 이사 등의 중요한 일도 나중에 얘기하고 서운해서 좀 서운한 느낌 내비치면 그냥 나 혼자 생각 좀 했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무안감을 줍니다. 사실 이건 존중이 아니라 너와 나의 분리인 거죠. 그리고 본인 과거 얘기는 절대 안 꺼냅니다. 해피형 남자는 현재 일도 혼자 결정하지만 과거의 중요한 사건이나 감정적 경험도 철저히 숨겨요. 예를 들어 전 여친 얘기 같은 건 왜 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가족 얘기는 좀 그런 건 안 묻는 게 예의지. 그건 나만 알고 싶어.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하면서 사부작 넘어갑니다. 이건 단순히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감정 공유 자체를 두려워하는 해피형의 전형적인 방어 기제인 거죠. 다시 말해 자신의 약점이나 아픈 경험이 드러나면 상대가 더 가까워질까봐 혹은 자신이 흔들릴까봐 그 문을 아예 걸어 잠그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문제는 이 벽이 단단할수록 당신은 늘 겉도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함께 있어도 정서적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는 거죠. 스킨십은 되는데 관계의 정의는 아니라고 합니다. 육체적 친밀감에는 오케이. 그런데 사귀자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꼭 커플이어야만 해? 지금 이 분위기 난 좋아. 이딴 식의 썩어 빠진 멘트를 날립니다. 다시 말해 감정은 거절하면서 쾌락만 소비하는 비겁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대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감정적일 땐 뒤로 빠집니다. 회피형 남자는 스킨십, 데이트, 장난엔 적극적이지만 당신이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뭐야? 나 진심이야? 너에게 기대고 싶어. 같은 감정적 표현이 나오면 급속도로 태도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라고 하면 해피남은 갑자기 왜 그래? 무거워진다 라고 하면서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 볼까 라고 하면 그런 얘기 말고 그냥 편하게 만나자 라고 하면서 비겁하게 스탠스를 취해요. 이런 해피형 남자는요, 너의 몸은 좋아. 그런데 네 마음은 부담스러워. 이딴 쓰레기 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해피형은 육체적 친밀감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정서적 연결, 책임, 애정 표현은 벽을 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혼란을 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미성숙한 공포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뭐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기다릴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뭔가 바꾸려는 시도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우리 관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 이 말에 해피형 남자가 보이는 반응은요. 왜 자꾸 나를 바꾸려 해? 나 이런 사람이야. 안 맞으면 그만두자. 이런 식입니다. 개선을 대화로 풀려는 시도조차 통제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죠. 그리고 조언을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해피형 남자는요, 상대방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조언이나 제안을 해도 그걸 나를 바꾸려는 시도 혹은 나를 공격하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서로 감정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칩니다. 그리고 연락이 조금만 더 자주 되면 좋겠어 라고 가볍게 얘기해도 너한테 맞추라는 거네. 피곤하게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까칠하게 굴죠. 사실 이건 단순히 예민한 반응이 아닙니다. 정서적 친밀감이 깊어지는 걸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당신의 제안을 통제받는 느낌 혹은 거절당하는 느낌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조율을 하자는 당신의 말조차 넌 지금 날 틀렸다고 말하는 거지 라고 받아치고 거리를 두려는 본능적인 회피 전략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당신은 입조심하게 되고 관계는 그 남자의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고백님, 그럼 해피형 남자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첫째, 감정적인 대화가 나오면 갑자기 피곤하거나 바빠집니다. 해피형 남자들은 감정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면 갑자기 컨디션이 나쁘다, 지금 피곤하다, 일이 너무 바쁘다, 일이 너무 많다 등 이야기를 회피할 수 있는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이 요즘 좀 어색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해피남들은 오늘은 진짜 피곤하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서운했던 게 있어 라고 말하면 해피남들은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감당이 안 돼. 이렇게 피해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긴장을 회피하는 그들만의 생존 전략입니다. 감정이 얽힌 대화는 자기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그게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에 대화 자체를 피로감이나 업무 핑계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즉, 당신의 감정이 전달될 때마다 그 남자는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얘기만 꺼내면 장난으로 넘깁니다. 회피형 남자들은 관계 정의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농담처럼 흘려버리는 태도를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여행 가면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해피남은 그땐 내가 약속이 있을지도 하하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있어?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면 결혼? 아직. 나는 내 삶도 힘들어서 라고 하면서 피해버립니다. 이런 반응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는 진지해질 준비가 안 됐어. 부담은 줘도 받아들이지 못해. 이거죠. 이건 단순히 장난기 많은 성격이 아니라 진지한 주제를 감당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진심으로 묻는 말일수록 그 무게가 두려워서 뒤로 숨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이런 남자와의 대화는 결국 말은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한 대화가 됩니다. 당신은 관계 안에서 늘 혼자인 거죠. 셋째, 중요한 선택 앞에선 갑자기 자기 인생 정리 모드로 돌입합니다. 해피형 남자는 감정적으로 큰 결정을 해야 할 순간, 예를 들어 사귀자, 같이 미래를 보자,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인생을 리셋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이제 관계 정리하자, 계속 이럴 순 없어 라고 하면 해피남은 나 요즘 진짜 너무 힘들어, 인생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젠 선택을 해야 하지 않아?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면 지금은 연애보다 내 삶을 먼저 바로잡아야 할 때야,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말하죠. 마치 연애에 대한 결정을 피하기 위해 자기 인생 전체를 들먹이며 도망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상황 때문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대를 납득시킨 듯한 느낌만 주고 빠져나가는 전형적인 해피형 행동이죠. 명심하세요. 이건 절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을 책임지는 능력이 없거나 그럴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이 좋아 해피형이지 사실은 가정교육, 감정교육 하나도 안 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피하고 문제가 생기면 침묵으로 도망가고 상대방 감정은 책임 안 지면서도 혼자는 외롭다고 또 다가오고 완전 상대를 정신병 걸리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요, 당신이 점점 더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고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게 돼요. 근데 그거 다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비정상인 겁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감정 책임도 못 지는 사람한테 당신의 감정까지 바치지 마세요. 해피형한테 잡혀 살지 말고 이제는 기준을 잡고 나답게 삽시다. 기억하세요. 회피를 거꾸로 하면 뭐다? 피해입니다. 반드시 그런 쓰레기는 피해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